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장도 그렇고 오후장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차라리 우리가 변동성이 나왔을 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를 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금요일날 정확하게 899포인트를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을 하셔야지만 좀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좀 재밌는 그림 자체가 좀 나와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답답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우리가 시장에서 무조건 좀 봐야 되는 포인트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급하게 사신다라기보다도 좀 한 템포 죽여놓고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시점,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어코 지금 마이너스 2%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다. 900포인트에서 850포인트, 여기서 딱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금요일날도 무리해서 뭔가를 좀 들이대면은 굉장히 좀 속상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진다. 신기하게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899.01% 찍고 오늘 하락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환율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셔야지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차라리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코스닥이 마이너스 2%딱 20선까지 밀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침에도 브리핑 해드린 그대로 딱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매도폭이 하루 종일 죽어라 파는 시장이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외국인들 찾아다니면서 뭐 사주세요, 기관 앞에 가서 뭐 시비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환율에 의한 매도라서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딱 볼 때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말 연휴 동안에 좀 악재 해소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집어넣고 뛰어넘고, 오히려 하락이 나왔을 때 좀 더 파격적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좀 더 편할 수 있다. 그냥 이대로 지수가 쭉 밀려서 코스닥 20선 찍어버리면은 오히려 내일부터 매매가 더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기관이랑 외국인이 양시장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수가 급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줄줄 흘러내려서 마이너스 2%까지 찍어 내려온 상태고, 어차피 할 거 없으면은 지수라도 팍 밀려놓고 내일 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의 물건을 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박앤세일, 타임세일 이런 거를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나 이거 사야겠다, 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시장도 똑같아요. 이거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냥 지수가 툭 밀어내 버려.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연휴가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장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시장 분위기는 영 안 좋다. 당연히 대내외 악재성 이슈가 터져 나오다 보니까는 환율도 당연히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세림 BNG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상한가 찍고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플레 테마가 100종목도 더 넘게, 그 중에서 정말 일부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하고 연동은 전혀 안 돼서 나홀로 급등이 서너 종목이 나온다. 딱 이 정도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미리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세림 BNG.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세림 BNG 2,900원 부근, 여러분들 이거 모아가세요, 사서 모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용적인 부분이랑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고 왜 다른 것들은 다 갔는데 이것만 못 갔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잡기에 너무나도 나이스한 위치였다. 지금 보면은 왜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거래 대금이 왜 붙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뭐 수익도 당연히 깔끔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시장을 알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보면은 북한은 저번주에 하루에 8발의 미사일을 쏴대는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조만간 뭐 핵실험 할 만한 징후가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던 부분도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끝낼 듯 하더니 또 키이우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한 부분, 그래서 키이우 대규모 재공습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뭐 고지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자전 아니고 고지전. 거기서 보면은 38선 협상하는 그 순간까지도 조금의 땅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병사들은 주급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거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이상할 게 없기는 하지만 오늘은 죽어라 땅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대규모 공습은 언론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원되는 무기들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원숭이 두창 쪽도 최근에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해외 발병 사례를 보니까 거의 뭐 90% 이상이 뭐 동성애로 인한 성관계,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일반인은 엔간하면 안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뭐 동성애로 인한 성관계가 아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90% 이상이 동성애로 인한 간염이다 라고 해버리니까 문제는 변이인데, 이 변이 바이러스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신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변이만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대로 끝나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요즘 시장을 보면은 단순하게 하락이 나와서 피곤한 거는 아니에요. 뭐 챙겨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깔끔하게 챙겨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피곤하다. 왜?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저번 주에도 해드렸지만 누군가 대장주가 팍 치고 올라가면은 후발주들도 탄력적으로 다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편하게 단타를 진행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착착 뽑아 먹을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에너지 쪽 같은 경우에는 S에너지 요거 에너지 쪽 관련해서 S에너지 이것만 올라가고, 아이고, 후발주들이 제대로 따라붙지를 못해요. 뭐 식음료도 대주산업이 뭐 그렇게 올라올 정도면은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전혀 못 가고 있는 부분, 재건 쪽 같은 경우에도 서암 기계공업 요런 게 아침에 크게 갔는데 다른 종목들은 전혀 동조가 안 돼요. 그나마 최근에 재건 쪽 관련해서도 기존의 대장 노릇을 하던 뭐 현대 에버다임 요런 것들은 뭐 상승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이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오늘 뭐 상승적인 부분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그나마 좀 새 것들, 뭐 서현 탄메탈 요런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우리가 좀 골라서 안 간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대해서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도 지수는 하방이고 연휴간 악재를 소화하는 날이다. 그래서 크게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거는 없고, 지금 어차피 인플레 쪽 변동성은 거의 이쪽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결국에는 또 인플레밖에 없어요. 식량난이라든지 에너지난, 거기다가 중국, 또 홍수, 뭐 EBS 다큐를 제가 봤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글로벌 인구가 100억 정도 될 거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기후가 점점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식량 부족 사태는 비단 인플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인간이 짊어서 가야 될 문제다라고, 뭐 농작물의 건강한 씨를 생산해내는 종자 전쟁도 앞으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은 뭐 굉장히 좀 길어서 이거는 생략을 해드리고,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5월 고용 지표가 견고했던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수요 감소 우려의 약세를 기록한 점은 좀 부담적인 부분이 있고, 최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라든지 개별 뉴스, 이벤트에 일희일비하면서 같은 이슈에도 그날 해석을 계속해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락하는 약세장의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명확한 숫자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애매한 위치에서 잡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정적인 구간, 아니면은 악재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소를 하면 그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잡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같이 애매해질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굉장히 잘 잡아 놓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도 당연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런 발표가 나옴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숫자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발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주식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좀 편안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잘 되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릴 건데, 저는 솔직히 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이런 기대감 남아있는 거는 팩트예요. 뭐 앞으로 뭐 네이버가 회사가 망할 거냐, 아니면 카카오 회사가 망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막 힘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분명히 앞으로도 좋은 반등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지표가 RSI 32야. 무조건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금요일날 상승 50.46까지 갔다가 지금 보면은 42.1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꼭 사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뭐 단순하게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이거를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편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포지션 자체가 45.84,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54.18 추가적인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차라리 RSI 32하권에서 편안하게 사고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네이버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저는 없어요. 대형주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단타성 뭐 네이버를 가지고 2% 먹고 3% 먹고 4% 먹고 당연히 수익이 나는 거는 좋아요. 근데 보통의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선호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오래 끌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 회사가 망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편안하게 오래 끌고 갈 거다라고 해도 그 위치에서 쭉쭉 내려와 버리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거 어떡하지? 네이버가 처음에 살 때는 안 망할 것 같대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네이버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고점에서 샀는데,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좀 마음이 변했다라고나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싸리 마음을 안 변하게 하려면은 그냥 바닥권에서 내가 천천히 모아간다. 그럼 어디다? RSI 32하권에서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세요. RSI 32하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사셔도 된다.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꼭 RSI가 뭐 무조건적인 뭐 대박 뭐 100% 무조건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기준점이라든지 뭔가 내 거만의 무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보통 운동선수들을 뭐 예시로 말을 해보면은 뭐 당연히 뭐 축구를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잘해서 프로를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제 축구를 해서 좀 축구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거기서 프로를 가기 위해서, 프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면은 개인만의 장점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손흥민의 장점이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 빠른 스피드, 양발.
뭔가 특출나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로 특출나게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적인 부분, 어느 정도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커머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 광고라든지 커머스 솔루션 이런 수익 모델 다각화로 매출 인식률 상승인데, 1분기 커머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 둔화로 매출은 28%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고, 쇼핑 광고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스토어라든지 쇼핑 라이브 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버티컬 커머스의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컨텐츠 쪽 같은 경우에도 웹툰의 눈부신 거래대금 성장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글로벌 무대로 IP 비즈니스 본격화로 웹툰 매출은 80% 성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글로벌 거래대금 증가라든지 와패드 인수 영향으로 해외는 거래액 대비 플랫폼 매출 인식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여지가 높고, 2분기부터 이북 재팬 매출이 연결로 인식됨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좀 추가적으로 좀 가세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뭐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신사업에서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크게 매출 실적을 가지고 와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페이라든지 모빌리티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차라리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더 하시는 게, RSI 32하권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이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카카오를 솔직히 뭐 위쪽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로 앞으로는 분명히 보시면은 여기서 뭐 최근에 보면은 뭐 10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대 보통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막 13만원 14만원 막 이쪽 RSI 70 이상권에서 막 옆에서 누가 좋다 막 뭐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 그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라기보다도 확실하게 뭔가 실적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로 매수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RSI 32하권 지금 보면은 RSI 지표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라리 30 이하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시장이 굉장히 피곤하고 까다로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잘 먹고 수익적인 부분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뭐 수익 자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사실 좀 창피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5월 9일 날 이거는 복권 긁듯이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노터스 5월 9일을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요. 지금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5월 9일날 딱 이 위치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한 부분 보면은 있잖아요. 노터스 5월 9일 VIP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5월 9일부터 좀 매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포지션을 딱 대충 얼추 좀 계산만 해보면은 아직 뭐 갖고 있는 분들 있으니까 보면은 지금 뭐 338% 뭐 요 정도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줍지 않은 거 하실 것보다도 우리가 확실하고 좋은 거 잘 먹고 나오면 된다. 노터스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